이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클래식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관심은 있지만 지루하다, 또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텐데요. 여기 클래식 무대를 좀 더 친숙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도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깐타피아의 두 번째 정기 공연 패밀리 함께 만나보시죠. 몇 년 전 가족 시간 계산기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내 인생에 남은 시간 중 일하는 시간과 자는 시간,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 친구들 만나는 시간, 또 그 밖의 시간들을 빼고 남은 시간이 바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라는 내용의 광고였는데요. 이 캠페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늘 곁에 있기에 때로는 뒤로 밀리는 이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잊고 지내는 이름 가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 소중한 이름을 잔잔히 떠올릴 수 있는 무대가 열렸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이 내리쬐던 5월의 어느 주말, 화려하지 않아 아름답고 또 거창하지 않아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봄내음 나는 공연을 찾았습니다. 깐타피아의 두 번째 이야기, 가족 콘서트 패밀리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그 패밀리라는 주제로 공연이 진행돼요. 그래서 패밀리, 영어로 패밀리의 첫 글자를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빠에 관한 노래, 엄마에 관한 노래, 그리고 사랑에 관한 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관한 노래로 기획해봤습니다. 가족 콘서트 패밀리는 관객 중심의 공연 문화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작년 5월에 창단된 아트 컴퍼니 깐타피아가 선보인 무대인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정통 클래식이나 가곡,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왔던 깐타피아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라는 주제로 준비한 두 번째 정기 연주회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라디오에서 사연이 나오고 사람들은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래식 공연도 그렇게 조금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한번 신청해서 나도 내가 듣고 싶은 거 클래식으로 들어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푸치니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코플랜드의 나는 고양이를 샀다네. 이날 공연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부부, 가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클래식 곡들을 때로는 웅장하게, 또 뭉클하게, 또 유쾌하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곡들을 가족이라는 주제로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그간 어렵게 느껴졌던 클래식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어 2부에는 깐타피아가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조금은 색다른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바로 라디오를 듣듯 관객들에게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꾸며진 무대였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총 4개의 사연과 그 사연에 얽힌 노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은 몸으로 힘든 질병을 견뎌내야 했던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먼저 떠난 아버지에게, 또 언제나 사랑을 주시는 시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등 서로 대상과 이야기는 다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연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지며 무대 위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지금 한 3년째 되셨거든요. 근데 아까 엄마 노래 나오고 아빠 처음에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 노래 나올 때 마음이 되게 찡하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엄마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예전에는 엄마를 뭐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보면서.
소프라노 김은경, 이미란, 연하현, 테너 민현기, 바리톤 임창한, 피아노 허정화, 문선영 등 성악가와 작곡가,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깐타피아는 이번 가족 콘서트 패밀리 외에도 다양한 순회 공연과 정기 공연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음악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며 더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재밌게 들리긴 할 거예요. 근데 뭐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 중에 그거를 또 언제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뭐 그걸 또 배워서 이렇게 뭐 공연장에 찾아오고 이렇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주자들이 요즘은 더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중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깐타피아도 많이 고민하는 중에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런 공연이 이제 오늘의 공연으로 인해서 더 관객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관객분들도 더 많이 오시고 더 클래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래에는 진심을 담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빠서, 쑥스러워서, 또 어색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 선율에 담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표현하고 살아갈 용기와 격려를 더해줄지도 모릅니다. 깐타피아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패밀리를 통해 흘러갔던 우리네 인생과 가족, 사랑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클래식을 통해 만나는 우리네 일상의 이야기, 음악으로 전하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 깐타피아의 두 번째 정기 공연 패밀리였습니다. 세상 곳곳에 숨겨진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6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또 창작뮤지컬 17세가 이 관객들의 호응을 입어서 앵콜 무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 주가 된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총 6일에 걸친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중견 신진 영화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폐막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이뤄진 국제 단편 경쟁과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사전 제작 지원 부문 시상식에서는 더 시티 오브 리퓨지의 민소은 감독과 플라이의 이면정 감독이 각각 아가페상과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5월 10일부터 6일 동안 위로를 주제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화를 소개하며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뮤지컬 17세가 오는 7월 말까지 앙코르 공연을 이어갑니다. 뮤지컬 17세는 이금미의 동명소설 17세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지난해 초연돼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 가출한 17세 딸을 가진 엄마가 이메일로 딸과 교감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방황하는 청소년과 그런 청소년을 지켜보는 부모들을 위로하는 작품입니다. 대학로 한성아트홀에서 7월 말까지 만나보세요. 다큐멘터리 영화 드롭박스가 오는 19일 개봉합니다. 드롭박스는 30여 년 전 아들이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을 계기로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기로 한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의 인생을 따뜻하게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생명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덧지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선물 프로젝트가 올해도 이어집니다. 양떼 커뮤니티와 작사가 마플라이가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는 가정과 학교 밖에 방치된 아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음반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국내 유명 뮤지션들이 대거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